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조직 미네랄 검사의 임상적 이용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이걸 잘 이용하시면 이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고 병원의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근데 시도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이용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값도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용을 잘 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거 뭘 눌러야 내려가나? 이렇게 하나씩. 예.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제가 쓰고 있는 부분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환자분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 조직 미네랄 검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환자분과 의사 사이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신 스트레스 받나요? 아니요, 안 받는데요. 아니, 스트레스 진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객관적인 설명에 맞춰서 진단을 해서 그 진단하는 값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 의사들은 사실 환자를 설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설득을 못하면 그 환자분한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설득하는 도구이고 설득할 때 쓰는 진단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고 확실한 수치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우선 환자분한테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우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이제 문학적인 얘기들이죠.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 또는 힘이 이제 정의인데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는 의학 용어가 아니라 물리학 용어죠. 스프링을 잡아당겨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아무도 못 알아듣죠. 지금은 의학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스트레스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환자한테 해야만 환자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받은 감정적인 상처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그 상처들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상처받은, 즉 기억에 쌓이게 되죠. 그 기억에 쌓이다 보니까 기억에 쌓인 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억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약물로도 수술로도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심장이 뛰는 일, 우리가 숨 쉬는 일, 우리 온몸의 온도를 맞추는 일, 또 먹으면 소화시키는 거, 혈압과 당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거, 잠자게 하는 거, 또 분비물이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숨이 차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손발이 시렵다, 차다 이런 느낌, 소화가 안 된다, 자꾸 체한다, 밥맛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 또 혈압이 올라가거나 당뇨병이 오거나 잠을 못 자거나 또 입이 마르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초기 증상이죠. 이게 더 지나가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뻣뻣하다, 목에 가래가 붙었는데 절대 안 떨어진다, 인두신경증,
또 잠을 못 자겠다, 또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아무데나 졸린다, 또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또 소변을 자주 보러 다닌다, 머리가 아프다, 또는 머리카락이 빠진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기침을 몇 달째 하고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자꾸 육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육체 검사를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무 이상 소견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환자한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당신 가시오. 나는 못 봐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계속 더 특별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증상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못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진단명을 붙여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환자는 점점 이상스러운 환자로 되고 이상한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해서 낫는 상황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미네랄이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를 한번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fight or flight reaction이라는 거 뭐 의사 선생님들이면 다 아시는 얘기죠. 그때 이제 처음 스테이지가 뭐냐, 알람 스테이지라는 게 옵니다. 알람 스테이지는 이 fight or flight reaction의 처음 스테이지죠. 이때 부신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 글랜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맨 처음에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죠.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카테코라민, 코티졸 이런 순서대로 분비가 돼요. 이러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포타슘이 사라지게 되죠. 줄어들게 됩니다. 포타슘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카테코라민, 코티졸이 나오면 이것들은 이 소듐 리저브를 하게 되죠. 소듐이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조직 내에도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로 기록되는 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듐이 올라가고 포타슘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데, 소듐이 올라가면 이게 조직 내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염증 반응도 유발할 수 있고, 뭐 소듐이 올라가면 오스모랄리티가 올라가니까 물이 같이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붓죠. 스트레스를 처음 받으면 알람 스테이지에 우리가 주로 얼굴이 붓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말할 수가 있고, 이게 올라가면서 BP도 올라가고 하트레이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프리라디칼이 많아지고 우리 몸에 수많은 염증이 생기고, 이게 더 심하면 DNA 손상까지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더 다른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조직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소듐은 올라가고 포타슘은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상태, 소듐이 올라가고 포타슘이 떨어진 상태가 오면 에큐트 스테이지에, 알람 스테이지의 스트레스 상태다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조금 더 지나면 사실 소듐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듐을 떨어뜨릴 방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듐이 올라간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AMP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게 소듐을 떨어뜨리게 되고, 포타슘이 또 많아지면 포타슘이 너무 적으면 또 문제잖아요. 이 포타슘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포타슘을 다시 리저브할 수 있는 인터셀룰라 포타슘 시프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타슘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포타슘과 소듐이 비슷한 수준으로 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레지스턴스 스테이지라고 하고, 이런 정도는 에큐트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그 현재 스트레스 상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이 사실 계속 이 루프가 걸리게 되면 소듐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타슘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엔드 스테이지죠. 거의 끝에 이그조스천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모발 검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급성기다, 뭐 레지스턴트 스테이지다, 또는 뭐 이그조스턴 스테이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살 된 분이 이런 상태로 왔다 그러면, 당신 스트레스 받은 지가 성인 되고 나서 한 30년은 된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이 느낄 때 굉장히 어떻게 이걸 맞추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54세 여자인데요. 피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몇 년 동안 피곤한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답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가 전체적인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그 옆에 그래프가 중금속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보면 소디움이나 칼슘과 마그네슘이 올라가 있고 소디움과 포타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포타슘이 조금 더 높죠. 이렇게 돼서 그 옆 페이지로 가시면 칼슘과 포타슘, 그다음에 소디움, 포타슘의 비율이 나옵니다. 이 비율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디움보다 포타슘이 높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작아집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작아지게 보이는 거죠. 이 작아진 그래프가 점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스트레스 받은 시간이 길어졌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cute stage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연과 구리의 비율도 나오고 또 마그네슘과 소디움의 비율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 분 김모모라는 분을 보시면 소디움보다 포타슘이 훨씬 높아져 있는데 그 비율이 훨씬 아까보다 훨씬 더 크죠. 이러면 소디움 포타슘의 레이쇼가 훨씬 작아지고, 이러면 더 쉬운 말로 더 오래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검사로 이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코티졸과 DHEAS의 비율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논문에서 이것의 정상적인 비율이 0.5 정도다. 그래서 0.5보다 크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0.5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0.5가 아니라 0.1이 나오면 정상의 5배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0.5에 얼만큼 줄어들었냐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환자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0.05가 나오면 당신은 일반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약 10배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주관적인 설명이니까 객관적인 증거는 수치고 주관적으로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면 일반 이 환자분들은 알아듣기가 좀 더 쉬운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군요,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차트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갖고 온 건데, 힘없다, 잠도 잘 못 자겠다, 이래서 이제 오신 분이에요. 이분 코티졸 DHEAS의 비율을 보면 0.0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0.05가 10배니까 0.07은 한 7, 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검사를 하는 게, 우리가 자율신경 검사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면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신경의 활성도, 균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를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환자한테는 설명이 쉽다는 거예요. 이 검사 기계도 그렇게 비싼 기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잘 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분은 자율신경 활성도가 나쁘다 하고 나왔고, 균형도는 균형을 잡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 나쁘고 지수는 정상이지만 피로도도 나쁘다. 이런 식의 환자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 스트레스를 지금 정상인의 7, 8배 받고 있는데 자율신경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36살 남자인데 어지럽다 이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어지러워서 ENT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까지 찾아오신 분인데, 확인을 하니까 코티졸 DHEAS가 0.02, 0.05가 10배면 0.025는 20배입니다. 0.02니까 20배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환자가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검사를 했더니 다 정상이 나왔어요. 이러면 아직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 당신의 자율신경이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이 좀 알아듣기가 쉽게 됩니다. 44살 여자분인데, 이분은 멀티플 컴플레인을 갖고 왔죠. 디즈니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밤에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살도 좀 찌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분도 코티졸 DHEAS를 측정했더니 0.1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5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검사를 했더니 이건 아직 정상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만 자율신경에는 아직 문제는 안 생겼다. 그러고 나서 다음 검사가 이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본 거죠. 52세 여자입니다. 이분도 이 비율이 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2배 반 정도, 약 3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분은 압니다. 내가 정상인보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를 쉽게 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율신경 아직 그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았네. 아직은 자율신경이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53세 여자 역시 0.3이니까 약 2배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환자분들은 금방 그거를 자기 거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예를 제가 이제 점점 더 몇 개 더 내놨고요. 이제 그 다음에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으로 모바일 미네랄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까 봤던 그 그래프죠. 이걸 설명하는 설명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 당신이 현재 밝혀진 그래프는 이런 건데, 가장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흰 부분 안에 그래프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근데 흰 부분에서 지금 벗어났지 않았냐. 모자란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신의 지금 영양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영양이 불균형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고 나트륨과 포타슘이 적으니까 이걸 서로 많은 건 안 먹어야 되고 모자라는 건 막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건 검사를 위한 거지. 네가 지금 상태가 몸 전체가 이래서 이런 이 영양 섭취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검사를 위한 결과다라고만 설명을 하시면 되고, 그 옆에 중금속 상태도 보시면 정상은 우리 몸에 없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걸 보는 거죠. 모든 영양소는 푸른색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붉은색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거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중금속 이야기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비율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칼슘과 칼슘과 인의 이 비율을 가지고 뭘 보는 거냐면, 대부분은 대사 속도를 본다고 돼 있지만 그 대사 속도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설명을 저는 하는데, 이 막대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덜 예민한 상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주 예민한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가 나트륨과 포타시움의 비율인데, 이건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보는 거죠. 이 막대기 그래프가 위에 있을수록 에큐트 스테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것은 이제 크로닉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신진대사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사가 느리다 그러면 사이로이디즘과 비슷한 상태로 설명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과 구리는 피로한 상태를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피로하느냐, 그 다음에 소디움과 마그네슘은 면역력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뒤에 있는 것이 이 어지러움증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 빠졌네요. 그래서 이분 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설명력을 할 때 우선 이 그래프 안에 들어오는 게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양이 불균형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금속은 봤더니 신체 내에 높지 않은 상태, 정상적인 상태다. 그래서 중금속에 대한 검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성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예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는 매우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나이가 55세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신진대사도 매우 빠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매일매일 두근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피로하다. 또 면역력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면역력 그래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면역력이 높다, 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당뇨병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게, 스트레스에 맞게 약물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그래프가 우리가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검사를 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코티졸과 DHA, S에 대한 그 스트레스의 정도, 두 번째는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이 어떻게 망가져 있느냐 또는 정상적인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조직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 몸의 상태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이 지금 괴로워서 온 부분이 이래서 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께서 네. 2013년 쓰신 저서 동안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네. 강조하셨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신가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 스타디를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 저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서. 언제 하셨습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도 해봤더니 스트레스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인생 생활을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약물이 필요할 정도면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썼던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들끼리만 만나요.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의사 선생이 없는 데를 가시면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는,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난 걸 가지고 계신데 의사들끼리만 만나니까 하나도 빛이 안 나요. 의사가 없는 데를 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하거나 의원을 해서 큰 돈을 버실 수 있습니까? 못 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도움인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확 올라가고, 그리고 살만하다, 정말 내가 괜찮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종류, 다른 직업, 다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선생님들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선생님들은 의사를 그만 만나셔야 됩니다. 교수님,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치료 후 스트레스 치료 검사 팔로우업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라고 연환지 스님께서 질문을 저희 하셨습니다. 일단은 피검사와 그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그건 확실히 달라지죠. 모발 검사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나야 표시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라든지 자율신경 검사는 바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거나 약물을 쓰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수치가 확실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정도였다가 지금 이만큼 좋아졌다 또는 더 나빠졌다 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외래에서 쓸 수 있는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네. 좋은 강의를 해주신 오한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